시장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. 천재리더의 시장 방송입니다. 일단 지수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?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잠깐 쉴 수가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근데 이제 묘하게 그 시점에서 중동발 전쟁 리스크 요게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던 것이고 자연스러운 조정이 아니고 조금 험하게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자연스러운 조정에 가까운 그런 흐름이었습니다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험하게 좀 조정을 받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간에 줄곧 매수를 해오던 외국인 같은 경우도 종가에는 그래도 거래소에서는 조금 매수에 들어왔네요. 근데 이제 기관 투자들의 대규모 매도, 이 사모펀드, 그 다음에 투신, 이런 것들, 금융투자, 증권, 뭐 이런 쪽에 이제 매도가 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그 외국인 투자들이 이제 코스닥을 많이 까버리다 보니까 주가들이 빌빌대 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.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가총액 바이오주에 대한 매도 압력, 그 다음에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한 매도세, 이것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빌빌대 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. 전일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비롯해서 2차 전지 쪽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가장 천하의 못나이들 이쪽에가 이제 반등이 나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는 많이 오른 종목들이 한 차례 차익 물량이 나올 소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포스코 퓨처엠이 뭐 어차피 세게 가지는 않겠지만은 뭐 크게 다시 조정받고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원래 잘 가던 종목하고 안 가던 종목하고 너무 괴리율이 커지면 이렇게 키를 맞추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. 그렇다고 해서 이게 주도주가 바뀌면서 가는 것은 아니고 단순한 가격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상황이 이제 전개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조금 뭐 지수가 영양가 없이 움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요 삼성전자와 같은 그 트럼프 또 세탁기 뭐 이게 철강 제품이 일정 수준 이상 들어간 가전제품, 뭐 세탁기, 건조기, 뭐 식기세척기, 뭐 이런 그런 쪽에 대해서도 관세율을 25%에서 뭐 50%로 인상하니 어쩌니 뭐 그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또 그 가전 회사들이 또 삼성전자, LG전자 이런 것들은 또 피해주가 돼 버리잖아.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뭐 삼성전자, LG전자 이제 좀 안정 찾고 조금 가보려고 하니까 특히 이제 삼성전자 그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아주 뭐 짜증나게 이렇게 돼가지고 말이죠. 여기서는 이제 조금씩 안정 찾고 이제 더뎌도 저 하이닉스 가는 길에 좀 키 맞춰 가면서 이렇게 쭉 상승을 해야 되는 마당인데 갑자기 또 그런 얘기 나오니까 그냥 빌빌 돼가지고 뭐 이유 어쨌든 간에 그래도 시가총액 아직 1위 종목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영향을 좀 받아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거죠. 그래서 이 적게 오른 종목 2차 전지가 또 좀 더 올라주고 뭐 쟤들은 좀 쉬고 뭐 이래야 되는데 많이 오른 종목은 정상적인 과정에서 조금 더 키 맞추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찰나에 뭐 여기에 이제 저 이스라엘이 트럼프 무기나에서 이란 핵기지 타격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기 이제 그 2차 전지도 시덥지 않게 오히려 조정을 받아버리고 또 관세액이 나온 요 삼성전자, 이 삼성전자도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 또 빠져버리고,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오른 종목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것도 쉬어버리고, 그러니까 뭐 이게 저 기존에 있던 섹터 내에서는 되는 게 없죠. 거기다 이제 중동 그 이슈가 나와 버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전쟁 관련주 이런 것들이 이제 쳐 올라가가지고 시장이 그쪽에서 이제 틈새 시장을 형성해 갖고 이제 상승해 버린 그런 상황이에요.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 이 거래량이 많이 터져 가지고 지수상으로 보면 음봉이 나오고
음봉이 뭐 5일선은 지탱이 됐지만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확 터져버렸잖아요. 그러니까 차트가 좀 망가진 것 같은 그런, 그러니까 상투 징후가 망가졌다기보다 상투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 딱 나왔어요. 이 흐름으로 보면 그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방산주 비중이 거의 없잖아요. 그러니까 더 많이 빠져버린 거고, 코스닥 지수 하락폭을 보세요. 그렇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이 거래량조차도 방산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거래가 나오면서, 방산 뭐 해운 다 연관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? 이 전쟁, 중동 전쟁에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거래가 터지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거기 때문에 약간 왜곡 현상이 있다, 이렇게 보면 돼요. 왜곡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나스닥 선물이 1.53% 이렇게 하락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, 이렇게 봐야 돼요. 이런 부분들이.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미국이 나스닥 선물을 하락한다 해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정작 보면 미국 시장은 그렇게까지 빠질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. 그런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적으로 보면 조금 이격이 높은 것은 사실이거든요. 지금 이게 이제 지수 자체가 뭐 개별적으로 오르듯이 이제 강하게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먼저 여기서 조금 좀 문기적 되면서 가격 조정은 크지 않아요.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11선 좀 올라오고 뭐 이러면서 조금 안정을 찾고 다시 한번 쳐가지고요. 뭐 3천 전후 사이클 가서 좀 쉬지 않겠나,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.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미국 시장도 사실 많이 올랐거든. 오르기는. 예, 한번 봐요. 이렇게 이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요런 그 지금 반도체 지수네, 나스닥 지수를 보더라도 요 하락을 요렇게 쭉 해오던 것을 결국에는 요 부분까지 이제 거의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목에 찼다, 약간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. 그래서 지금 자리는 좀 뭐 크게 하락하기도 좀 애매하지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적으로 보면은 얘가 쭉 올랐다가 뭐 약간 좀 쉬겠지. 쉬었다가 이제 하는데, 여기서 이제 마치 지금 어떤 패턴이 나올까요? 여러분들은 어떻게 조금 과거로 한번 돌아다 볼까요? 좋습니다.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한 다음에 쭉 한번 보면, 급등을 한 다음에 이제 요런 식으로 쉬었다가 이제 한 방 더 쳐서 3천을 가든지, 아니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, 자 봐요. 요런 식으로 이제 가격 조정 좀 받고 옆으로 좀 기었다가 올라가든지, 이러한 패턴이 나오지 않겠나 싶어요.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원한대로 되면 요렇게 가야지 이제 정상인데, 요렇게 가야지 정상인데, 여기 이제 좀 뭐 중동발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바로 해결이 안 되고 좀 무기적되고 뭐 이러면은 좀 워낙에 이제 이게 가팔랐기 때문에 요런 식의 기간 조정이라 그러죠.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그런 움직임, 요렇게 갈 거예요. 지금 그래 이제 지금 우리가 그래도 이게 좀 유의미한 것은 차트적으로 보면 이제 막 허니문 랠리, 신정부에 대한 허니문 랠리 뭐 그런 거야 뭐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아는 것이고, 그리고 이번에는 다르다, 이런 이제 느낌. 그러면서 이제 또 그간에 잘해왔던 사람이 경기도지사, 성남지사 시절에, 성남시장 시절에 잘해왔던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심 내가 좀 큰 게 사실이고,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은 나름 이제 잘 할 것처럼 이렇게 이제 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적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렇게 돌파를 해놨잖아요. 이런 이제 이게 이제 요렇게 요 고가를 이제 기본적으로 돌파하고 이제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추세가 그대로 유지되는 형태다,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강하게 이제 상승을 했다가 이제 좀 이 11선도 밑에 있고 하기 때문에 11선, 21선이 좀 따라 올라오기를 약간 기다리는 그런 과정이다. 그러면서 가격 조정도 조금 더 받으면서 기간 조정화되면서 이렇게,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, 이렇게 좀 봐요. 아까 미국 시장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갑자기 꼬꾸로 자빠지고 뭐
확 그럴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. 대신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있어요. 상승을 하긴 하는데 다시 조금 조정을 좀 받을 소지가 약간 있어요. 미국 같은 경우.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에 이제 관세 2주 있다가 뭐 얘기 없으면은 관세를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등 다 일일이 협상할 수 없다 막 이러면서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도 있고, 두 번째는 지금도 이 정신없이 지금 또 뭐 철강 살린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구태의연한 사고 방식 이런 식으로 지금도 계속 그 자기 고집이 있어가지고 똥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게 이제 조금 뭐 관세 그 영향은 지금 유예를 해놔서 그러지 조금 그래도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해결을 어떤 식으로든 좀 보긴 하겠습니다만은, 우리나라가 특히 타격을 받는 쪽으로만 지금 집중해가지고 트럼프가 관세하고 보조금 폐지하고 하지 않습니까?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미국 시장, 우리나라도 이제 타격이 있지만 미국 시장이 특히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이미 했어야 지금 뭐 올해 들어왔고 최소 0.5% 정도는 인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관세 때문에 지금 못하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래버리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면 이제 경기 침체 지표들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주가가 좀 밀릴 소지가 있다.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걸로 해서,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이 조정받으면 더 많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걸로 해서 숨고르기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우리나라가 더 세버린다니까 이제. 아니 우리나라가 더 피해를 받는데 그래도 더 세버립니다.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대대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서 국가 부채는 커진다 하더라도 처방을 해야 되거든. 사람이 곧 죽어가면은 비타민제라도 맞고 영양제라도 좀 맞아줘야지 이게 조금 좀 기력이 생겨나거든. 안 그러면 그대로 고사돼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힘들 때가 있잖아 사람이. 그럴 때는 좀 쉬어주면서 이 비타민제도 좀 맞아주면서 이렇게 돼야지 회복이 되는 거거든. 지금 딱 그런 처방이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이제 일정 수준 경제 성장률, 제로 성장률로 예상을 하는 부분들이 조금 하반기에 회복이 된다. 이렇게 이제 가는 거거든요. 그런 기대가 있을 때 주가가 잘 안 밀려요. 경험칙상. 그리고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를 또 한 차례 또 해놓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두 번인가 또 하지 않았습니까? 저번에 그 3월 달인가 이제 2월 달인가 하고, 그 다음에 요번에 또 하고 해서 5월 달에 하고 해서 이제 이게 좀 금리나 효과가 이제 조금 보통 시차가 빨라도 이제 3개월, 보통은 평균적으로 한 6개월 있다가 이게 금리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이게 이제 조금씩 이제 개선이 되거든. 그리고 이제 새 정부 들어오면서 얘들도 지금 오리무중이죠. 오늘 저 대기업 총수들하고도 경제단체장들하고도 이재명 대통령이 또 간담회를 했습니다만은 이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지표를 잡지는 못하게 투자를 결정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이게 이제 중국이 그랬듯이 이제 점점 일본, 우리나라가 그다음 순위란 얘기야. 트럼프가 또 그렇게 얘기를 했고, 그러면은 얘가 이제 점점 윤곽을 가다가면은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들도 이제 투자를 좀 해 나갈 것 같고요. 카카오가 6천억 투자했는데 이제 카카오는 이제 그 관세 영향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거고, 이제 수출 기업들은 또 미국에 주로 수출하는 회사들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? 그거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. 그래서 그간에 이제 정책